자, 강행법규는 외우는 거죠. 근데 교재가 여기 좀 요점 정리 너무 부족해요. 강행법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이제는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말귀는 알아들으니까. 말귀 못 알아들어요? 그래요? 자, 강행법규. 자,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 법규 또는 규정이라고 그러죠. 같은 말인데. 강행법규에는 다시 여기에는 효력규정, 효력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뭐가 있다? 단속규정이다. 효력규정, 단속규정. 근데 원래 강행법규란 말 뜻은 뭐예요? 강행규정? 어떤 법조문이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법제 강행규정은요. 법대로 법의 규정대로만 해야지 이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나 특약은 다 무효가 되는 거야. 법의 규정대로 법대로만 하면 강행규정. 이행규정은요. 법의 규정이 있지만 다른 의사가 있거나 특약이 있다면 의사에 따른다. 그럼 법대로 안 가도 되는 건 임의규정. 꼭 법대로 가야 되면 강행규정. 여기가 있는데 효력의 단속규정이 있는데 더 나눠지는데 둘 중에 뭐가 원칙이에요? 그럼 강행법규 그러면 효력규정. 이게 원칙이고 한 원칙을 알아두셔야 돼. 이게 예외로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강행규정 중에서 효력규정 위반하면 적발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위반한 당사자끼리 뭐가 되죠? 무효이다. 무효인데 정확히는 무슨 무효? 절대형 무효. 절대형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갑거리 한 것이 효력규정 위반해서 무효 돼버리면 다음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어도 뽑아줄 수 없다. 그렇지만 단속규정 위반하면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당사자끼리는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이 들어가요. 자, 이제 개까지에 맞춰서 몇 가지 전 정리를 해볼게요. 잘했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자, 지문이 나왔어요. 강행법규. 지문이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이다.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 이 지문이 나오면 여기 맞는 지문, 틀리는 지문. 맞는 지문이요. 죄송해요. 이게 맞는 지문이야. 나 여러분들 틀리다 말하는 게 나는 이해가 돼. 우리의 국어는 그러니까. 그들의 국어는 독특하다. 그들은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아.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규정 위반은 무효이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그들은 국어학자가 아니야. 제 쓰는 방법에 써버려. 아무런 말 없이 물어. 아무런 말 없이 물으면 원칙을 묻는 거야. 뭐 원칙을 했어요? 효력규정. 그래도 내가 헷갈려. 시험장 막상 왔는데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다짐했어. 신중해야 돼. 사람이 꼼꼼해야 돼. 덤벙대면 안 돼. 글씨 읽으면 그냥 다 마음에 걸리네. 여기에 글자가. 평소에는 잘 안 걸렸어. 마음에. 시험장만 가면 사람이 굉장히 신중해지면서 글자 하나하나 다 신경 써요. 떨어지는 지름길이야. 우리 국어시험 보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갑자기 문장 헷갈리더라. 어떤 문장 봤는데 헷갈려. 문장 헷갈린다는 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는 거야. 문장 헷갈려. 마음에 결정이 안 돼. 그럼 무슨 단어 꼭 집어넣어봐라. 원칙적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보세요. 법률학자 안 쓰는 원칙적이야. 강행법규 위반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맞는 문장이잖아요. 이게 국어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쓰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묻고 싶어야 돼. 예외. 어느 파트든 민법에도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잖아요. 응? 자, 아까 보세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그럼 맞아, 일반적으로.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원시적 불능은 언제나 무효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져. 원시적 불능이지만 일부 불능이라면 아까 1000평 매매인데 900평밖에 안 되면 계약 유예할 수도 있고 담보채 문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언제나 뭐 이런 얘기 아니지. 그럼 아무런 방식으로 원칙을 묻는 거야. 그냥 원시적 불능은 전부 불능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만 언제나 말이 들어가면 뭐가 있으면 마음에 걸려. 예외. 예외가 있는 거 찾는. 그러면 원칙의 예외가 있어. 객관식 문제 풀 때, 민법 지문을 풀 때 예외는 물어봐 줄 때만 생각하는 거야. 그들이 물어봐 줄 때 어떻게 물어봐요? 언제나 절대로 항상 반드시 어쩌다 그러면 언제나 절대로 반드시라면 예외가 있는 없는 생각하는 거야. 있으면 틀린 문장, 없으면 맞는. 예외는 언제나 절대로 반드시 이렇게 물어봐 줄 때만 상상하는 거구나. 응? 이건 맞아요. 강행 위반은 언제나 무효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이게 있잖아. 이런 단어가 들어갈 때만 상상하는 거야. 아무런 말이 없어 항상 뭘 묻는 거다? 원칙을 묻는 거다. 항상. 맞는 지문. 그러면 이 강행법규란 말을 내가 한번 말로 정해볼게요. 뭐가 강행법규냐?
우리 법조문에 요게 이제 여러분들 103조 알아요? 103조 뭐죠? 반사의 질서, 104조 폭행이. 근데 105조는 몰라. 안 가르쳐주니까. 105조 105조가 임의법규라는 법조문이야. 뭘 임의규정이라 부른다는 이게 법조문에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임의법규라는 법이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105조 임의법규란 선량한 풍속, 사회적 기본 질서에 관련이 없는 법조문으로서 다른 의사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이게 임의법규란 법조문에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임의규정. 근데 강행법규란 법조문은 정의가 없어요. 법조문에 규정이 없어요. 반대로 해석하는 거야. 아, 임의법규를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어떤 법이 강행법규라는 것은 어떤 법조문이 선량한 풍속, 사회적 기본 질서에 관련이 있는 법조문으로서 단 의사와 특약을 배제할 수 없는 법조문 이렇게 해석하는 것뿐이지 강행규정이 뭐라는 그 정의는 법조문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강행법규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나요? 강행법규란 어떤 법조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선량한 풍속, 개인의 윤리, 도덕, 공공적 질서 위반한 것은 관련 있는 법조문은 강행법규로 불러요. 많이 들은 얘기, 안 들은 얘기요? 어떤 법조문이 선량한 풍속, 사회적 기본에 관련 있는 법조문 어디서 많이 들었나? 이 103조잖아. 103조. 어떤 법률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 사회적 기본에서 위반한 것을 내용으로 삼은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103조란 말과 강행법규란 말 정의를 똑같이 해요. 정의를 똑같이 해요. 그럼 얘들은 어떤 강의 들어가는 거냐? 자, 강행법규 위반도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야. 103조 위반도 절대 무효야. 그럼 시험 문제가 강행법규 위반은 곧 103조 위반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는 지문이요? 틀린 지문이요? 틀린 거야. 그렇죠? 같은 게 되면 아니야. 정의는 똑같이 내리지만 강행법규 위반했다 곧 103조 위반하는 얘기는 아니야. 같은 게 되면 아니야. 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반사의 질서야. 103조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 뭐 정의에 반하는 거, 인륜에 반하는 거, 윤리에 반하는 거, 지나치게 생존의 기초를 뭐 하는 거, 인신의 구속을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럼 강행은 뭐냐? 그림을 그리자면요. 이렇게 걸쳐 있어. 이 강행법에 해당되는 것이 103조에 해당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103조에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같다고 개념 내면 안 돼. 근데 나중에 보면 104조는 폭행이는 103조에 포함되잖아. 104조 위반은 곧 103조에 해당된다. 맞아, 그거는. 포함되는 게 됩니까? 이게 포함되는 게 아니야. 같은 게 되면 아니다. 같다고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효력규정 몇 가지를 볼게요. 효력규정 외우셔야 돼. 제가 뭐 교과서에 다 썼어, 우리가. 근데 효력규정 우리가 중개 시험 볼 때 알 만한 것들은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중개사법에서 이게 많죠. 공인중개, 법정, 중개, 보수 규정은 효력규정, 단속규정, 효력규정 위반하면 전부가 아니라 초과한부는 무효이다. 법정 중개 수수료. 그 다음에 중개업에 대해 무등록자의 중개 영업행위는 적발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뭐다? 이 영업행위 자체는 무효이다. 하지만 또 우리 기본에서 또 재미난 거 있었죠. 무등록자 중개영업행위는 효력규정이야. 무효지만 단 한 번 이래 마을의 이장이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중개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거 그것은 유효하다. 하지만 업으로 삼으면 안 되지 이렇게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 같은 건 다 뭐다? 효력규정이야. 위반하면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무효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되는 조항은 다 뭐다? 효력규정이야. 위반하면 다 뭐예요? 무효예요. 따라서 일반 지역에서 허가 지역이 아닌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미등 전매는 기형에 등기 났다면 처벌은 받자 유효하지만 허가적으로 이루어진 미등 전매는 기형에 등기 나더라도 뭐다? 무효이다. 같은 미등 전매 얘기가 달라. 이게 효력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온 것 중에서 자격증 관련되는 거예요. 자격증 관련되는 거. 뭐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법무사에서 난 빌려주는 거. 명의대여 계약은 효력규정, 단속규정. 다 단속규정, 효력규정이야. 적발되면 처벌 받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빌려도 걸리면 공인중개사 그 자격증 취소돼. 취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뭐다? 무효이다.
다 효력 규정들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면 어떤 국가의 인허가라 그럴까? 인허가 사업. 인허가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국가 이걸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업권. 국가로부터 광물 채취권을 허가 받아야 돼. 광업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어. 뭐 건축, 뭐 종합, 뭐 면허 같은 거 있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얼마 예상되는 건축을 짓 때는 건축 종합 면허 허가가 있어야 돼. 그 자격증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남한테 덕대기약이라고 덕대기약. 덕대기 뭐냐면요. 광물 채취권 내가 따냈어. 근데 네 명이 걸어놓고 채취는 김씨가 해. 김씨가 하면서 수익금의 얼마를 날 줘. 이걸 덕대기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건 다 뭐다? 적발되면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다 무효다. 다 뭐예요? 효력규정이죠. 효력규정. 이렇게 우리가 관련되는 얘기들 이렇게요. 그러면 단속규정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럼 단속규정.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법령행위는 유의하다. 자, 단속규정 중에서 제 인상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일단 부동산 관련된 얘기만 알면 돼 우리가. 응?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이요. 이 등기법에서 보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어. 왜 만든 거냐? 부동산 탈세. 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이 법률들이 좀 있어요. 등기법에서. 미등기 전매하지 말아라. 미등기 전매 왜 하는 거야? 미등기 전매. 양수 때문에 뭘 하는 거잖아. 미등기 전매다 걸리면 가상을 얻어맞고 중과다 맞을지언정 그 등기는 매매는 유효하다. 또는 부동산 세법 같은 거 다 2차 과목들이죠. 세법 뭐 이런 데서 보면 등기 원인을 뭐 허위기재하는 거 실제는 증여인데 증여세 왕창 나올 것 같으니까 세금이 매매라고 허위기재하는 거. 등기 허위기재하는 거 적발되면 유효무효예요. 처벌은 받을지언정 유효하다. 중개사법. 중개사법에서도 여기 관련된 얘기들 있잖아, 이렇게요. 응? 다운계약 쓰지 마,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 왜 쓰는 거야? 탈세하기 위해서. 다운계약 작성해서 매매한 것은 기왕에 등기나면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하다. 그러면 2차 과목에서 부동산 탈세, 투기를 방지한 이런 법률은 다 뭐다? 단속규정이라고 보면 돼. 그 매매 자체는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 그럼 여기 다 나오는 미등기 전매부터 다 나오는 거지. 뭐 다운계약서 다 나오는 거지 뭐. 여기다가 이제 이 단속권자가 누군가? 누가 단속을 할 것인가? 단속권자. 뭘 단속할 거 아니야. 그래 단속규정이 부르는 거야. 무허가 음식점에 음식을 판매하니, 무허가 숙박업소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식품위생이 어쩌고저쩌고, 식품위생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다 누가 단속할까? 행정공무원들이 단속하지. 구청공무원들이 단속하지. 법원공무원들이 단속하지 않아요. 누가 단속권자냐? 행정공무원이다. 응? 무허가 숙박업이 어떻고, 뭐 음식을 판매가 어떻고, 식품위생이 어떻고, 노래방이 어떻고 하는 건 다 단속규정이에요. 그래서 영업한 행위는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그 영업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죠. 이렇게 이 정도 거기 이제 보시고 오케이. 뭐 여기 이제 교과서를 보는 것도 좋아요. 제가 특별히 중요하다는데 교과서를 다시 보는 게 좋아. 그 부분은. 자, 우리 봐주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 이제 밑줄 것은 거기 보면 3번에 강행법 효력적 위반의 효과 237쪽이에요. 거기 보면 2번 하나 밑줄이죠. 강행법 위반한 투자 신탁자 스스로가 그 약정에 무효를 추정하는 것은 신의 성실에 언제 반하는 것이 할 수는 없다. 뭐예요, 그러면? 강행법 위반한 자도 스스로 지 잘못으로 내 잘못으로 스스로 잘못이 있어 지 잘못으로 강행법 위반한 자도 그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런 거죠? 원래 인간의 신의칙이라는 게 있잖아. 민법은요. 잘못 있는 사람은 인간의 신의칙상 뭘 인정하지 않아. 지가 모자랬다고. 그런데 강행법을 스스로 위반한 자도 그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그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무효는 누가 주장한 무효야? 무효는 이 세상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만약에 투자를 허가 신청해서 토지를 허가 신청했어. 이게 효력 규정이잖아. 토지 허가 지역에서 매매한 다음에 토지 매도인과 매수인 허가 신청했어요. 허가 신청하는데 매도인 측은 아무 잘못이 없어. 달려서 다 떼어줬어. 근데 매수인 측의 사정으로 매수인이 위장 전입한 게 적발된 거야. 허가지 위장 전입이 적발돼서 매수인 측의 잘못으로 불허가 처음에 떨어졌어.
자, 허가신에서 불허가처럼 떨어지면 그 매매가 뭐다? 확정적 무효다. 누구 잘못이야? 매도인 잘못 없죠. 매수인 잘못이잖아. 그러면 매도인은 허가 불허처럼 떨어지면 이 토지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 지 잘못이기 때문에 이 허가 안 나더라도 이 매매 무효를 주장 못한다면 매수인한테는 유효하고 매도인한테는 무효가 되고 말이 안 되잖아. 무효는 누구한테 다 무효되기 때문에 내 잘못으로 내가 위반해서 응? 가격 위반 만든 자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둘 다 무효를 주장해야지. 오케이, 이 지문.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물론 좀 수도 없이 별표 쳐야 되는데 다만 103조 얘기하려고 103조. 이거 조금씩만 보면 돼요. 총칙은 늘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만 공부하기는 어렵다, 쉽다. 가장 어렵다. 우리 네 파트 중에서 매부 총칙, 물권, 계약, 민사소송 가장 어렵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어려워. 공부는 가장 어렵다. 시험장의 시험 문제는 네 파트 중에서 가장 쉽다. 역설적이게도. 왜 쉽다 그랬죠? 시험 문제 쉬워. 최근에 31에 3년쯤에 찾아보세요. 총칙 문제 웬만하면 10문제 중에 7문제는 다 맞죠, 여러분들이. 응? 왜?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어. 너무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거 법대학생 묻지 않고 요즘은 물을 만한 굵직굵직 묻기 때문에 쉬운 거. 예상된 부분 딱딱 나오기 때문에 쉬운 거야. 그래서 공부는 어렵지만 시험은 쉽다. 그 중에서 우연히 안 되나 봐. 그래요. 시험 문제 쉬워요. 103조. 우리 103조를 다른 말로 반사회 질서에 해당한다. 103조 위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반사회에 해당한다. 또는 뭐로 표현해요? 103조 위반을요. 103조는 사회적, 용어를 쓸 줄 알아요. 사회적 타당성, 103조 위반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103조 위반이라면 선량한 풍소, 사회적 기본적으로 위반한 내용을 법률에 삼았을 때는 103조 위반이라면 사회 타당성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없다 표현해요. 같은 말이야. 용어를 못 쓰면 안 되잖아. 근데 그냥 객관식 문제 풀 때는 같은 말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상대가 무식하다 그래요. 같은 말 아닌데 103조 위반에 해당되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같은 말로 보세요. 같은 말로 보아야지 객관식 다 풀려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요. 103조 위반이 아니라면 103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불법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말로 보세요. 103조 위반 이꼴 불법급여. 103조 위반이 아니라면 불법급여는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말로 보세요. 이렇게요. 그런데 자, 어느 사람들이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이 뭐였죠? 선량한 풍속? 개인의 윤리, 개인의 도덕, 개인의 윤리 도덕, 사회적 기본 질서, 공공적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삼은 목적, 내용으로 삼은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근데 판단 시점이야. 두 사람이 이 계약 맺은 것이 103 위반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 시점은 어딜 판단 시점 삼아라? 한 시점은 법률행위 당시. 법률행위 당시. 그 당시. 아주 쉬운 얘기, 아주 좀 쉬운 얘기라면요. 계약 체결시. 여기만을 기준 삼는 것이지, 그 후에, 계약이 체결된 후에, 그 후에 사정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면 다 그런 거예요. 어딜 배워도 판단 시점은 잘 기억이 안 나. 법령이 당시, 계약 당시, 무권행위 당시, 월권행위 당시, 통행위 현저함을 판단 시점은 법령이 당시. 항상 이렇게 되지. 그 후의 사정 또는 그 이행기를 기준한다. 이런 건 없어. 이행기가 뭐야? 쉽게 창금 치는 날 기준 삼는 건 없어. 법령이 당시. 다 이 대답하세요. 어디를 묻든 잘 기억이 안 난다. 월권 대리에서 권한을 초과하는 배연 대리에서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했는데 상대방은 믿는데 정단이가 있을 거. 126조 월권 대리에서 이때 민대 정단위의 판단 시점은요. 월권행위 당시. 그 당시. 거기만 놓고 따지는 거지. 그 후에 사정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아.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 103조 판단 기준. 103 위반이 아닌지는 뭐에다 판단하라? 사회 통념에 따른다. 이것도 또 많이 나오죠.
판단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사회통념 다 맞아. 민법은요. 건전한 일반의 상식. 세 번째는 103조에 적용이 없는 거 103조반이란 말이 없어요. 자, 어디는 적용이 없다. 103조 반사질서 103조반에 해당하지 않는 거 103조반이란 말이 없어. 공법행위예요. 국가기관 관련된 공법행위에 103조반이란 말은 없는 거야. 그러면 반사적이냐 103조는 우리가 사인과 사인끼리 재산관계, 신분관계 이런 데 있는 거지. 국가에 관련되는 뭐 법원이 뭐 거의 경매하는데 반사적이다. 뭐 예를 들면 행정위원 반사 이거 없어요. 공법행위는 적용이 없다. 103조는. 자, 그래서 전 이렇게 간단하지만 근데 103조가 어떻게 나오게 시험에? 야, 3.3에서 어떻게 나오겠느냐? 과거에는 103조가 살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한 1회 때부터 굳이 말하자면 한 25, 6회 때까지는 이 살해 문제가 많이 나왔어. 뭐 첩계약이 나오든 뭐 이중매매 나오든 뭐 가불병이 흔히 나왔어. 근데 29회, 30회, 31회 최근 3, 4년에는 거의 살해 문제가 잘 안 나오죠. 여기도. 왜 그래요? 가불병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나 꿈을 꾸면 이 꿈꿔요. 막 가불병, 막 가불병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가불병이 물론 중요해. 민법을 이해하는 것은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야. 하나를 통해서. 그게 이제 실사에 관련되고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건데 의외로 사례 문제가 점점 많이 나온다. 점점 작게 나온다. 척이 작게 나와요. 작년에 사례 문제 30회 때 9문제 나와서 가불병. 31문제 뭐예요? 31문제는. 다음 주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해당된 고르시오? 아니고 고르시오. 그러니까 너무 가불병에 신경 쓰지 마라. 가불병. 과거에는요. 이 한 22회, 21회 때가 해도 17문제, 18문제, 많이 나오는 22문제도 나왔어. 어느 해인가. 사람들이 가불병 풀다가 지쳐갖고 종쳤어. 그냥. 중간쯤 풀더니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이 장문의 살해 문제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장문의 살해 문제 줄어드니까 자꾸 판례 지문을 내기 시작해. 자꾸 짤막짤막하지만. 사람들이 시험만 끝나고 나면 이 공유중에서 시험만 끝나고 나면 청와대 민원실, 국토해양부 민원실, 인력은 민원실 불이 나 업무가 마비돼. 민원 제기하냐고. 뭐라 민원 제기할까요? 대통령님, 편하게 이렇게 넣어. 대통령님, 제 나이는 몇 년생 65세인데 제가 헌법 보장된 영업 선택자와 직업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5년간 모든 걸 전폐하고 이 공유제 공부에 매진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왜 억울해요? 제 시간에 읽을 수도 없는 문제를 주는 바람에 읽다 보니 중간쯤 읽어보니 종쳤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자는 읽을 수 있는 문제를 줘야지 너무 지문이 읽지도 못하는 지문을 주면 어떡합니까? 지금 민원을 넣어요. 그러면 제시안에 못 읽는 지문 내는 거 객관식에서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제시안에 풀 수 있는 문제 안 줘. 사람을 테스트하는 방법에는 수능이건 대학의 모든 시험이야. 모든 시험은요. 제시안에 풀 수 있는 문제 안 주는 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 영어 시험, 수능이야, 수학 시험. 공부 잘하는 1등급 맞는 애들은 겨우 풀어. 2등급 맞는 애들은 2문제 못 풀어. 4등급 맞는 애들은 많이 못 풀어. 사람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내용 난이도, 내용의 상중하, 어려운 문제, 중간 난이도, 기본 문제, 시간 난이도, 오래 걸리는 문제, 오래 걸리는 이걸 섞어서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 제시안에 푸는 문제 주는 게 객관식이 아니야 원래가. 근데 그 우자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읽어보면요. 김비서 이거 얘기 좀 해. 맨날 민원 들어오잖아. 왜 이런 문제가 그렇게 분란을 일으켜? 풀 수 있는 문제 좀 제시안에 푸는 거 주라 그래. 맨날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럼 자꾸 지문이 짧아져. 맨날 끝난 핑계가 그거야. 제시안에 못 푸는 문제 없어. 무조건 핑계야 이거. 무조건 핑계. 그리고 이제 200문제 중에서 이신청 받습니다 그러면 한 40개 들어와. 50개 들어와. 야, 2 있대 이거. 자기가 틀면 다 2야. 처음에는 어떤 시험이 끝나면 우리 대한민국 이신청을 받아요. 가답안을 발표하고. 그럼 뭐 들어오면 뭐 다른 시험들은 기껏해 2개, 뭐 하나, 뭐 많아야 3개인데 우리는 2, 30개는 흔해. 어느 해인가 그때 몇 해 되더라? 서로들 웃었어. 200문제, 우리 200문제예요. 2차 문제 120문제, 1차 문제 80문제. 200문제에서 78문제가 이신청이야. 이게 잘못됐다는 문제. 왜 2번은 정답이 아니냐 이게. 그냥 하도 이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이제 그 이제 그 중력 떨어지는 거야. 의뢰이 그러는 거야. 이 생각이 돼버려. 오히려 그냥 집중적으로 민법 한 문제, 뭐 학계론 한 문제, 뭐 어디 한 문제, 한 3문제 정도만 집중적으로 이신청하면요. 되는데 다 이신청이니까 의뢰 그러는 거지 뭐 어른들은. 오히려 더 그 밀도가 떨어져 이게 오히려. 정말 이해되죠? 그러면서 정확한 정답을 내는 문제 애매한 지문 내지 말아라. 지문 짧게 내라. 자꾸 그걸 압력이 들어오니까 지문이 짧아지는 거야 민법이. 생각보다 민법이
실력 없어 떨어지지. 너무 시간 부족 떨어지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야.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는요. 자, 그래서 103조도 사례 문제가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 사례 문제 단다시 문제가 더 잘 나와. 이렇게 104 해당되는 거 고르시오. 아닌 거 고르시오. 무효인 거 고르시오. 유효인 거 고르시오.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보세요. 거기 보면 237쪽에 일단은 부척관계. 나 이거 내는 거 반대일세. 반대일세. 왜 반대예요? 어떤 판례를 보면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어. 시대의 흐름을. 60년, 70년대는 내연관계, 첩관계, 재산관계 이거 굉장히 판례가 많았어요. 이런 일이 많았나 봐. 2020년에 첩이 어떻고 이런 거 판례 없어. 시대 흐름 바뀌는 거죠. 그러면 옛날 문제지만 전통적으로 내연관계가 좀 나오는데 체크할 거 있어. 거기서도요. 니은번에 부척관계 종료를 자 밑줄고 되게 유명한 지문이에요.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넣어서 해제 조건 밑쪽으로 넣으세요.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하는 증여계약에 체결된 경우는 그 조건 무효가 아니라 이 증여 자체가 무효이다. 맞아요? 근데 그 디귿번 보세요. 부처가 해소, 단절 끝내기로 하자. 내연관계를 끝내는 조건으로 아파트 사주겠다. 내연관계를 단절 끝내는 조건 생활비를 대주겠다.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럼 유효? 103조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헷갈리지 않나?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 디귿번이 비슷한 얘기 아닌가? 단절 특약은 유효. 근데 니은은 왜 그러냐?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 앞에 뭐가 붙었어요? 반사적인 게 붙였잖아. 윤리에 반하고 도덕에 반하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불법 조건이 해보는 거죠. 윤리에 도덕,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무조건 뭐다? 무효이다. 네, 속지 마세요. 단절 특약이야.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윤리에 반하고 도덕에 반하고 103조 반에 반하는 조건을 붙여버리면 불법 조건은 언제나 무효이다. 그냥 단절청 유효하지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 바로 들어가야죠. 감남이 을려와 내연관계를 조건으로 만나준 조건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다. 그러면 등을 떼어보면 이 아파트가 감남에서 을려로 이전되기 낫다. 그런데 을려가 아파트 증여 받자마자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니까 사단이 나는 거지. 안 만나고 누구 만나요? 병남이 만나요. 한편에 또 아침 드라마가 시작됐어. 그래서 을려가 내용의 조건으로 지원한 아파트를 다시 병남이에게 넘겼다. 근데 병남이는 아기의 삼자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병남이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왜 취득하는 거죠? 불법임금이요. 103조 불법임금. 둘 다 불법해요. 불법임금에 설명하는 거죠. 얘도 불법하고 얘도 불법해. 둘 다 불법할 때는 법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103조 반은 둘 다 불법해. 불법 원익을 해당한다는 거야. 이미 이행됐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반사적으로 을려. 그녀에게 있다. 그 앞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내 앞사람이 민법 원리가 그래. 어쨌든 내 앞사람이 권리가 인정돼 버리면 다음 사람은 선의하기를 논한다? 논할 필요 없다? 논할 필요 없다. 뭐라 부르는 거야? 승계 취득. 악의의 삼자성을 취득한다. 이거죠? 이거. 뭐 이 정도 물어볼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넘어선 대가를 제공받기로 했다.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금품 수수 얘기가 나와서 금품 수수. 그래서 이 증인한테 의증하라는 거 아니에요. 의증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본 대로 들은 대로 증언해달라. 아무리 그 내용이 아무리 정당했더라도 의증조사한 거 아니야.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 진실대로만 얘기해달라. 그 내용이 정당했더라도 아무리 어떤 법의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이 계약 체결 이 체약이라고 불러요. 계약 체약을 뭐 했다? 강박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강제했다는 얘기 뭐냐면요. 정당한 계약이야. 중고기가 1,000만 원에 팔겠다고 매물로 나왔어.
근데 쫓아왔어요. 내가 1,000만 살게. 너한테는 안 판대. 넌 1억 줘도 안 판대. 기분 나빠서. 얘들아, 조카도 유도대학교 다니는 애들이야. 좀 와야겠다. 왜 안 팔아 인간아? 내 1,500 줄게. 다른 애들은 1,000만 원, 내 1,500 줄게. 그래도 안 판대. 걔가서 썼어. 1,500에. 강제로 끌어다가 손가락 끌어다 지장을 찍어버렸어. 내용은 부당하지 않아. 1,000만 원 밖에 1,500 줬잖아요. 그래도 강제로 그 지장을 찍어버리면 그게 매제증계약은 뭐다? 반사회적이야. 그 얘기 지금 계약을 더 안 찍자 끌어다가 강제로 끌어다 지장을 찍어버렸어. 그냥 강제로. 이런 게 아무리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뭐다? 103조만이죠. 또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뭐요? 불법 조건. 앞에 붙은 103조만에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무조건 뭐다? 무효지 뭐. 다 103조만이 되는 거죠. 뭐 이것들은. 내용이 정당했더라도. 세 번째는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무슨 말 나오면? 금품, 수수 얘기만 나오면 다 뭐다? 반사적이죠. 그렇죠? 네 번째 게 정리하죠. 네 번째 게 정리할 거예요. 우리 교재는 어딨냐? 교재가 어딨냐 이게. 교재로 따지면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239페이지 맨 밑에 5번. 동기의 불법. 이걸 봐야죠. 내용이 정당했더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의 불법. 동기가 불법하다면. 동기의 불법 정리할 거예요. 간단하지만. 동기의 불법. 동기는 어디 있는 게 동기다?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 동기의 불법이 많이 나오면 꼭 이런 질문이 나오죠. 범죄 장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외진 곳에 있는 공장 건물을 임대계약 맺었다. 그 임대계약 맺는 것 자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범죄 장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돈 1억을 빌렸어. 원금 1억 원을 6개월 내 갚기로 하고 이자는 얼마 주기로 하자. 돈 빌린 계약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돈 빌려다 뭐 하려고? 밀수 자금 쓰기 위해서. 그럼 밀수자금에서 돈 빌리는 거. 범죄를 이용해서 건물 임대하는 거. 이게 동기불법이야. 임대계약 자체는 도매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그 마음 동기가 불법한 거죠. 이 동기불법은 원칙은 동기업을 보면 원칙은 103조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적인 순간에 꼭 대답을 안 해. 해당하지 않아요. 동기는 네 마음속에 불과한 거지. 이 동기업을 103조 무효라고 그러면요. 빌려간 돈 안 갚아도 달라고 요구 못한 무효는 이해하지 않다고 이걸 요구 못하는 거야. 동업한 얘기 못하고. 임대가 맺었더라도 월세 차이 많네도 받을 권리 없다는 거잖아. 동기는 네 마음속에 불과해. 남들 알 수가 없잖아. 동기업법 원칙은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기업법은 이 임대계약도 이것도 일단은 유효하지. 무효? 아니다. 통계 마음속에 불과한 건데 이게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대부분 판례가 그 동기의 불법이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왜 돈을 빌린지를 표시했거나 왜 이렇게 외진 곳에 건물 임대한지를 표시했어. 여기서 유사휘발로 제조하려고 그래. 여기서 마약 밀매하려고 그래. 이 돈 갖다가 밀수장 쓰려고 그래. 그 표시되거나 동에 표시되거나 또는 표시되지 않아도 5월 또는 표시하지 않아도 이미 상대방 측에서 알거나 알 수 있었다 또는 알려진 경우 또는 상대방이 표시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어 인식한 경우 이 경우에는 뭐다? 이 두 가지에 한해서는 무효이다. 왜 무효예요? 103조에 반해서 무효이다. 그러면 동기의 불법에 소리 판례태는 뭐예요? 표시설 또는 인식설. 표시하지 않아도 이미 알 수 있거나 둘 중 하나 맞추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택하고 있어. 시험에 내볼게요. 그들이 얼마나 치사한 인간들인지 보세요. 나오면 이거 잘못하면 틀려요. 동기가 불법한 법률행위도 원칙은 유효하다. 맞아요. 그러나 그 동계불법이 표시된 경우에 그 동계불법이 밀수장 쓰는 거, 범죄를 이용하는 거, 동계불법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는 103조 위반으로서 이때는 무효이다. 그 동계불법이 표시된 경우 한해서는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린 거죠?
하나요 때문에 틀렸어. 얼마나 숱한 분들이 눈물을 뿌렸는지 몰라. 이 전설의 문장이 아주. 항상 하나한다는 것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쓰고 하나요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두 개가 있는데 하나한다는 건 다른 얘기가 없다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있잖아. 이거 틀린 점이야. 근데 이 말이 빠졌어. 표시된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는요. 맞지. 그렇지만 하나한다는 말 다 쓰고 싶어. 꼭 쓰고 싶어. 하나한다는 말. 쓰고 싶으면요. 둘 다 써야지.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가 알려진 경우에 하나요. 둘 다 쓰고 하나요라면 맞는 거지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쓰고 하나요 그러면 틀리는 거지. 근데 두 개가 있는데 하나요라면 안 쓰고 표시된 경우에는 무효이다. 맞는 거지. 5할이니까 둘 중에. 또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려진 경우에도 무효이다. 맞죠? 둘 중에 하나 맞추면 되는 거니까. 이거 글씨 갖고 놀잖아. 응? 이건 맞는지. 하지만 하나는 다르면 안 돼요. 이거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동기란 말을 우린 또 어디서 한번 들어보나요? 총칙 배우면요. 동기란 말이 두 번 나와요. 동기. 응? 동기의 불법은 103조 얘기고 하나는 동기의 차고. 동기의 차고. 몇 조? 109조. 그린벨트가 해제될 걸 믿고 토일 고가로 매입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더라. 역세권이 들었을 거지 믿고 주변 시세보다 비싼 토지를 매입했는데 역세권이 안 들어섰더라. 내가 토지를 임야를 비싸게 매입하게 됐는데 마음속에 뭔가 동기의 연유의 착각이 있었던 거죠. 동기의 착오는 그린벨트 역세권 동기의 착 원칙이 착오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불과한 거지.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다고 해서 역세권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이걸 착오로 취소하고 다 취소하지. 착오 아니기 때문에. 설사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다고 해서 역세권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 토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말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 동기의 착오가 뭐된 경우?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 다른 말로 땅을 매입하면서 왜 땅을 사는지를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뭐 한 경우? 삼은 경우에 한해서 이때만은 우리 판례가 착오로 취급해서 이것이 중예당된 착오일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첫 문제가 동기의 착오에 관해서 비록 그 동기를 표시하지 않아도 거래 상대방이 매도인이죠. 상대방이 왜 땅을 사는지를 알거나 알 수. 얘가 그린벨트 해제나 믿고 시세보다 2배나 비싸 사는 거지. 역세권이 들어서나 믿고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거지. 상대방이 알거나 알려진 거. 그 동기를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려진 상대방 인식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동기의 착오는 오로지 뭐만 택하고 있다? 표시설이요. 이거 하나여도 맞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택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따라서 착오에서 상대방 인식 여부는 상대 알려졌는데 알 수 있는 경우 여부는 논할 필요 없다. 요건이 아니니까.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이 경우에 하나요. 표시설. 여기는 표시설 플러스 인식 두 가지. 동계불법은 두 가지. 동계 착오는 오로지 표시된 경우. 다르죠? 헷갈릴까봐 그런 얘기들. 자, 그런 다음에 네 가지 얘기하는 거죠. 강제, 불법 조건, 금품수도, 동계불법은 표시되거나 인식한 경우에서는 무효이다. 내용이 계약령이 정당했더라도.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 페이지 7번에 있네요. 맨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 이거다 뭐다? 형사사건에. 자, 다 정리할게요. 괜히 잘못 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형사사건에서 대한 판례. 이거 두 번 나왔죠? 아무튼 형사사건에서 성공, 보수, 약정은 반사적이다? 반사적 아니다? 반사적이야. 이걸 103조 반서 무효예요. 반사적이라 봐요. 정의에 반하는. 하지만 민사사건에서 성공, 보수, 약정은 103조 반서 위반이 아니다.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다. 이해하죠? 이렇게. 네. 별것도 아니지만 또 나온 건 다 보는 거야. 기출지문에.
또 이런 거 주의할 거 최근에 자식이 부모에게 요즘은 전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자식 부모에게 부모가 자체 불법 행위 저질렀나 봐. 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청구하는 것은 유효다, 무효다. 왜 무효죠? 인륜에 반하고 윤리에 반하고 도덕에 반해서 반사적이라는 거야. 130만이 이건 무효다. 하지만 자식도 부모에게 채무 불행에 따른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103주반이다. 103주반이 아니다. 103주반이 아니고 유효해요. 부모도 자식한테 돈 빌려가면 돈 갚아야 돼. 안 갚으니까 소송 냈어, 자식이. 아버지는 3년 전에 빌린 1억을 갚으라는 판결고 합니다. 당연히 갚아야죠. 이건 유효하죠. 네. 요게 문제되고. 또 하나,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논리가 아니야. 그래도 항상 이렇게 박스 쳐놓으면 의외의 지문을 이것들이 꼭 내요. 의외의 지문을. 그거 보면요. 이걸 왜 내는지 몰라. 증권, 거래. 요즘 증권거래법이라고 부르잖아요. 법 이름 바뀌었어. 근데 예전에 증권거래법에서 증권회사는 고객들한테 증권회사가 투자, 수익, 보장 약정 같은 거 하지 마라. 약정했어. 고객님, 이 30억을 6개월만 투자하면 어쨌든 우리 회사에서는 수익률 10% 책임지겠습니다. 도장 찍어주겠습니다. 수익률 10% 보장한다. 보장적 쳐놓고 까먹었어. 더 까먹었어. 증권회사가.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이거 하나만 하는 약정이야. 따라서 수익 보장 약정했는데 보장 안 해주는 거야. 소송 냈어. 판사님 보세요. 증권회사 지점장이 30억만 6개월만 투자하면 최소 수익률 얼마 보장한다고 했으니까 그 수익률 달라고 해주세요. 판사 줄 필요 없대. 무효예요, 무효. 그런데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 판례가 투자 일임 우임 약정은 이것은 유효하대요. 아니 이걸 왜 물어 우리한테? 왜 물을까? 아마 중간 사무실에서 한가할 때는 LCTS 홈트레이닝 틀어놓고 주식 단타 치나 봐. 이걸 물었어, 이거를 소문이나. 근데 어쨌든 외우셔야 돼. 투자 일임 약정은 유효.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 누구한테 유리한 판결이야? 100% 증권사한테 유리한 판결이야. 투자 일임 약정이 뭐냐면요. 증권사 직원이 그래요. 잘 모르시니까 나한테 위탁시키래. 여기서 쓰시래, 우임장. 사업할 거 다 내가 해줄 테니까. 계좌 관리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증권사 직원이 내가 2억 맡겼어. 응? 그냥 맨날 사고 팔고 해서 다 수익 올려주겠다. 이거 우임장 써준 거야. 2년 만에 뭘 만들었어요? 깡통. 야, 너 2억 갚아줘. 판례가 투자 일임 약정 해준 건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이 깡통이 되더라도 유효하기 때문에 돈 갚아달라는 얘기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는 돈 달라는 얘기 못해. 이거 해봤자 달라는 얘기 못해. 다 까먹으면 내 탓이야. 투자 일임 약정은 유효.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 대법원은 우리 편 안 드는 애들이야. 그렇게 아셔요. 자, 그런 다음에 오히려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게 중요해. 그럼 옆에다 뭐라 적을 거예요? 유효. 아니야, 유효하죠. 저면 안 되겠다. 무효 많다. 참 죄송해요. 103주반에 해당하지 않는 거. 103주반이 아니래요. 자, 이거 무슨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눈에 익힌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문제 맞춰야 돼.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면요. 같이 공부하자는 거야, 제가. 이건 103주반이 아니래. 거기 보면 1번에 많이 유명한 문장이죠. 1번에 통정 허위표 체크. 2번에 법률행위 성립 과정 체크. 자, 요거 두 개를 체크. 동그라미 1번, 2번 체크하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108조에 통정 짜고 하는 통정 허위 표시가 허위 표시는 짠 당사자한테 이게 무효가 되는 거 무효. 또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들어가서 법률 성립 과정에 사기가 들어가서 법률 성립 과정에 강박이 들어가서 법률 성립 과정에 기망이 들어가서 뭐 법률 성립시켰다.
그럼 강박당 의사 표시는요. 비록 이것이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취소잖아요. 또는 명의신탁 약정이 비록 명의신탁 약정은 당사끼리 뭐다? 무효이다. 무효. 또 강력 위반은 우리가 그냥 강력 위반은 효력적 얘기하는 거예요. 강행법 위반이 비록 뭐이더라도 무효이더라도 이다 무효잖아 이게. 그렇지만 이것이 뭔 아니다. 이꼴 103조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하는 무효는 아니다. 여기 해당되는 무효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 무효 이 때문에 또 하나는 또 이런 것들이 비록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의탁 약정에서 또 강행법 위반에서 이게 무효였더라도 이것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당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가장 양도인이 가장 양수인에게 토지를 허가지역에서 허가 위반해서 무효됐더라도 이미 지급된 것이 있다면 얘들은 이미 지급된 것이 있다면 쫓아가서 이미 지급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돼버리면 백사에 해당돼버리면요. 첩계약 도박계약 청구할 수 없다에 해당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청구할 수 있다. 이 편하는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죠. 여기서요.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오케이. 자주 나온 질문이야. 익혀주셔야 돼. 근데 뭐 여기 3번 동그라미 전통 사차 주직 이런 거 왜 나오는지 몰라. 주지를 왜 묻는지 몰라. 8번 동그라미 10번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이야. 뭐 도박 이런 것도 안 나와. 이제 전통 사찰이 나오면 그냥 무시해버려. 기분 나쁘게 중요한 사람들 사찰 왜 묻고 난리야. 그런데 5번 잘 봐보세요. 좋아. 이게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보세요. 전통 사찰 주지직을 거액을 주고 큰 돈을 주고 양도 양서 계약은 반사 행위에 해당되지만 이를 묵인 방조한 종교법인이 양서 주지 임명 행위는 반사 행위가 아니다. 뭐 이거? 백성조 유효하대. 무효가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눈치가 빨라야 돼. 대한민국은 정치권이건 입법부건 사법부건 종교는 못 건드려. 종교 얘기 나오면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만약에 무효다 그러면요. 무효가 됐어. 그러면 집행해달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효니까 주지 내려와.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야. 법원이 강제 집행해달라. 무효잖아. 개입하려고 그래요? 종교 문제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든지 판례가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입 다물어. 이게 무효 판결 내려버리면 집행해 주세요. 무효니까 저 주지 끌어내주세요. 내가 저 집행관 신청할 테니까. 개입하는 거잖아. 이 치사한 인간들이 종교 문제는 입법부건 사법부건 절대 조용 개입하면 안 돼. 그래서 종교 문제 나왔을 때는 명시탁도 마찬가지잖아.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는 특례 적용해서 명의탁을 하더라도 유효하고 처벌하지 않겠다. 거기 종교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종교 얘기만 개입되면 103조반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10번 얘기 보세요. 계약 당시 그 목적물이 잘 봐보세요. 뭘 얘기하는 건가? 10번. 이 질문도 두세 번 나왔던 질문이죠. 계약 당시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이러한 것을 알게 됐더라도 그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자, 이렇게 나와요.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 계약 어떤 중고기계 한 대를 사고 팔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수인은 정당 계약을 체결했고 정당 대가를 주기로 계약이 체결됐는데 계약이 체결된 후에 그 매매 목적물이 범죄 이용된 재산임을 알게 되었다. 누가? 매수인 장물임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 매매는 뭐다?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인 매도인의 약속 날짜에 목적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3조반이 아니라 어디만 놓고 따지자? 계약 체결시. 그때가 103조반이 아니라면 논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들. 자, 넘기시면 부동산 이중매매. 또 10분 쉬었다가 또 이중매매 간단히 보거든요. 이중매매 약간 지겨워져. 오늘 뭐 통리행위 오표시 무효원칙들 이건 다 정리해야죠.